대북, 반일, 연정. 역대 대통령 지지율 반전 카드 효과 잠깐뿐.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3년차 3분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9%였다. 처음으로 40%대가 무너졌다. 시기상으론 1987년 체제 대통령으론 가장 늦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년차 2분기 21%, 노무현 전 대통령은 1년차 3분기 29%에 이미 40% 아래가 됐다.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2년차 4분기 36%, 박근혜 전 대통령이 3년차 1분기 34%였다. 다만 문 대통령의 경우 탄핵 정국에서 유례없는 81% 지지율에서 출발한 만큼 하락폭은 작지 않다.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게 지지율 하락이다. 즉, 전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41.4%였다. 직후 고 민정청와대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날 나오는 숫자는 우리도 보고 있지만 최종적인 지지에 대한 평가는 결국 정부가 끝난 이후 인정받는지의 여부일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 그날 나온 숫자 보고 있다. 미리 예비하지 않겠다는 취지지만 눈길이 가는 건 그날 나오는 숫자란 표현이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정치권 인사는 여론조사기관 발표 말고도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관으로 일상적 여론 흐름 파악과 국정 방향 설계를 위해 일종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FJ, 외부 조사를 의뢰한다며 이전 정부들이 지지도에 예민했다지만 현 정부는 더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 사퇴에도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역대 대통령 모두 지지율에 민감했다. 국정 운영의 1차 평가 기준이자 향후 국정 추진 동력의 가늠자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2년차까진 콘크리트 지지층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30%대 이하 갤럽 기준 견고한 지지층이 있었다. 하지만 2015년 1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벌어진 연말정산 파동, 담배세 대폭, 2,000원 인상과 건강보험료 개편 등이 겹치면서 30%대가 무너졌다. 이에 추가 세제 개편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연말정산 파동에 공식 유감을 표했다. 동시에 이완구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하는 등 인적 쇄신도 노렸다. 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고정 지지층이 있는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1999년 온로 비사건 등으로 40%대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임기 절반인 2000년 2분기엔 임초 71%보다 30% 이상 하락 38%를 기록했다가 2000년 6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북한 이슈로 상승한 지지율은 감정 지지율로 본적 경제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휘발성이 강하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54%까지 치솟았던 김 전 대통령 지지율은 4분기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2003년부터 대북 송금 특권과 이라크 파병 등으로 지지 세력이 대거 이탈, 취임 1년차의 지지율이 20% 초반대가 됐다. 탄핵 소추안 가결은 그러나 거센 역풍을 불렀고 2004년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반정당 299석 중 152석이 됐다. 지지율도 34%로 반등했지만 오래 유지되진 않았다. 임기 3년 차인 2005년 7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카드까지 꺼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 복원 과정은 국정 지지율 관리에서 중요한 사례 연구 대상 정한울 여론조사 전문가이라고 한다.
사실 이전 대통령은 얼리 더 이어다. 광우병 사태로 초반 1분기 52% 갤럽 기준으로 출발한 지지율이 2분기에 21%까지 떨어졌다. 이듬해 사이구제 보선에서 참패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전국이 이어졌다. MB 다른 정권과 달리 유사형 지지율. 이 무렵부터 당, 청 차원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 이뤄졌다. 그러곤 이른바 근원, 적 처방 중도 실용 친서민 행보가 뒤따랐다. 한반도 대운하를 안하겠다고 고 청와대를 개편했으며 야권의 대선 후보 정웅철을 총리로 영입했다. 수도권, 중, 산층 40에서 50대, 화이트 칼라 등 대선 지지층이 다시 모이며 다른 정권과 달리 지지 유리효 자형 커브를 그렸다. 그해 3분기 36%, 4분기 47%, 이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회복세를 보였고 4년차 1분기까지 40%대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역대 대통령처럼 대세 하락 추세라고 본다. 다만 하기에 따라 속도를 늦추거나 한동안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깜짝 카드는 없다고 지적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대연정, 남북 정상회담 등 카드를 썼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다는 이유다. 김영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에 대한 불만이 기저에 있는데 엉뚱한 처방을 내리면 안 된다. 북한과의 대화 무드, 민족주의 감정 자극, 단일 카드 등 쓸 수 있는 깜짝 카드는 다 썼고 이전 정책 전환과 미래 권력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인적 쇄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한국당, 내년 총선서 망할 것 vs 한국당, 얄팍한 꼼수. 감정 섞인 비방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2일 손학규 대표의 한국당을 겨냥한 꼴통 보수 발언을 두고 감정 섞인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국당은 황교안 청년부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눈 흘기는 손학규 대표, 본인 갈 길만 가시라고 쏘아붙였다. 황 부대변인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집안 싸움 와중에 난데없이 한국당을 향한 막말을 쏟아냈다며 손 대표는 어제 한국당이 총선에서 망할 것이라 는 저주를 퍼붓는가 하면 정권을 무너뜨려 권력을 잡으려 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한국당을 찍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당내 비난에 상처받아 한국당에게 괜한 화풀이하는 심정이라 면 한 번쯤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리더십 부족과 독단적 태도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한국당으로 돌려보려는 얄팍한 꼼수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라며 관심도 없는 집안 싸움에 제1야당과 대표를 비난하며 정치행위에 이용한 것은 최소한의 정치 도의조차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 실패를 바라고 있는 발목 잡기 세력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생차기를 내려 해도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묵묵히 갈 길을 갈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와 안보 앞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갈 길 바쁜 한국당은 다른 당 집안 싸움에 일말의 관심도 없으니 손 대표도 그렇게 본인 갈 길만 가시면 된다고 일갈했다. 이에 바른미래당도 부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통해 박근혜 탄핵을 들춰내어 대응에 나섰다. 서령호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우리 당 손학규 대표가 어제 광화문에서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망할 것 같다고 한 여러 근거 중 하나만 언급해보겠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하나만 묻겠다. 박근혜 탄핵은 부당한가? 정당한가? 무릇 정치는 태도와 정신이 분명하고 바르게 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충고했다. 설 부대인은 보수통합을 운운하며 바른미래당을 기웃거리지 말고 탄핵을 봐 라보는 관점부터 분명히 하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조국 사태로 인해 어부지 리로 정치적 이득을 보았는지는 모르나 국민들은 여전히 지난날의 전 정권이 보여준 비민주적인 작태를 잊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탄핵을 바라보는 관점도 제대로 말을 못하니 정도라 할 수 없기에 총선에서의 폭망은 예견된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두고 당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고 당이 공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였다고 강조했다. 당 윤리위는 입장문을 내 이준석 최고위원의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한 근거 없는 욕설과 비속어를 동원한 명예훼손성 발언은 단순히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당원 간 불신과 불화를 조장하고 당과 당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심각한 해당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당시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안철수 때문에 사람이 둘 죽었어. 안철수가 대선 후보 될 때까지 주변에서 얼마나 도와주고 있겠어. 인간 수준이 안 되는 거거든 등의 욕설과 비속어가 섞인 비방을 3시간에 걸쳐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이준석 최고위원은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에게 간접적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고 당과 당원들에게도 전혀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